안녕하세요, 6학년 친구들. 이번 시간은 6단원을 공부해 볼 건데요. 국어 나책 246쪽입니다. 정보와 표현을 판단해 볼게요. 이번 시간은요, 마음 나누기와 관련된 내용이네요.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뉴스와 광고에서 정보의 타당성과 표현의 적절성을 판단해 봅시다. 그랬거든요. 네, 여러분들 이제 뉴스나 광고 같은 거 보다 보면은요, 정보가 많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옳구나, 그거 맞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타당한지 그리고 적절한지 살펴봐야 되겠죠. 이렇게 타당성과 정보의 타당성과 표현의 적절성을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네,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는요, 뉴스와 광고를 보고 정보의 타당성, 표현의 적절성 이런 것들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은요, 먼저 246쪽과 247쪽에 나와 있는 세계지도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여기 헬로윈 축제,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미국에서 열리는 거죠. 네, 여기 이렇게 사진도 있고요. 두 번째로 미국에서 또 이런 게 열리네요. UN 아동권리협약이 미국에서 열렸는데요. 체결이 되었는데요. 그 장소를 찾아보니까 뉴욕이더라고요. UN 총회 있잖아요. UN 총회가 뉴욕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아두세요. 그리고 환경과 개발에 대한 리우 선언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이렇게 사진도 있죠. 1992년도에 선언된 것이네요. 그쵸? 여기는 브라질이고요. 네, 247쪽도 한번 같이 볼까요? 네, 파리 기후협정, 이 사진이 이렇게 있는데요. 프랑스 파리에서 기후협정을 맺었었고요. 또 여기 우리나라 사진도 있네요. 안동 국제 탈춤 페스티벌, 우리나라에서 열린 국제 축제네요. 그쵸? 그리고 마슬레니차 축제라고 해서 러시아에서도 축제가 열리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손끄란 축제 있죠. 요거는 네, 태국인 것 같죠? 여러분들. 네, 그리고 나이로비 선언도 있는데 여기는 케냐예요. 네, 한번 적어볼까요? 케냐. 그 다음에 손가락 축제는 태국. 그 다음에 비비드 시드니 축제도 있지요. 호주죠? 그쵸? 네, 이렇게 세계 여러 나라 각국의 뉴스거리, 기사거리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봤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뉴스와 광고를 보고요. 세계에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단원에서는요, 이렇게 뉴스와 광고를 보고 세계 관심 가지기 배워보고요. 그 다음에 또 광고에 나타난 표현의 적절성 살펴보기, 그리고 뉴스에 나타난 정보의 타당성 알기, 그리고 관심 있는 내용으로 뉴스 원고 쓰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반 뉴스 발표회 하기, 이런 순서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 247쪽에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볼게요. 정보나 표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아는 것이 있나요? 그랬는데요. 여러분들, 정보나 표현의 옳고 그름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들 그 영어로 팩트라고 하죠. 그 정보가 사실인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과장되지는 않았는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풀려져 있는가 그걸 한번 살펴보란 얘기죠. 네, 그러면 우리 248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248쪽입니다. 뉴스와 광고를 보고 세계에 관심 가지기 라는 주제로 한번 이번 시간 공부를 해볼 텐데요. 첫 번째로 자신이 관심 있는 세계 뉴스를 찾아 친구들에게 소개해 봅시다 그랬는데요. 여러분들 이 활동은요, 지금 하지 않고 수업 끝날 때쯤 같이 한번 살펴보는 것으로 해볼게요. 네, 다음으로 파리 기후 협약 체결, 기온 상승폭 2도 제한을 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그랬는데요. 영상 같이 보고 나서요,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 영상 볼 때요, 이거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볼게요. 뉴스를 들으면서
중요한 표현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적어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빈칸 아무데나 괜찮으니까 한번 적어보세요. 낱말도 괜찮고 문장도 괜찮고 여러분들이 이 뉴스를 들으면서 아 이거는 핵심 표현이다. 중요한 표현이다 하는 것들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 한번 적으면서 한번 뉴스 들어볼까요? check, 네, 여러분들 뉴스 잘 듣고 왔나요? 그러면은요, 선생님이랑 같이 이야기 좀 해볼게요. 선생님도 몇 가지를 적어봤는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먼저, 지구온난화라는 말이 나왔죠? 지구온난화는요, 지구의 평균 기온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거, 그쵸? 지구가 점점 따뜻해지고 있다는 거, 그 이야기죠. 네, 그 다음에 이런 말이 나왔는데요. 보편적 기후변화 협정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여러분들, 이 보편적 기후변화 협정이라는 말은요, 여기서 말하는 파리 기후협약이 보편적으로 우리가 다 지켜야 하는 구속력이 있는 기후변화 협정이라는 이야기랍니다. 네, 그 다음에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말도 나왔는데요. 네, 우리 지구가 온실가스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나오는 온실가스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감축해야 이러한 일들을 실천할 수가 있겠죠. 그쵸? 그 다음에 또 선진국뿐만 아니라 라는 말도 나왔는데요. 이건 아까 그 보편적이라는 말과 약간 이어지는 말인데요. 이 프랑스 파리 기후협약 전에 있었던 협약 있잖아요. 그 전에도 기후와 관련된 협정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선진국들이 주도적으로 이런 일들을 실천하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번 협약 때는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들, 그러니까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나라들이 같이 노력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강조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프랑스 파리에서 이 협약이 체결되었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은 기온 상승폭 2도 제한, 이러한 내용입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뉴스를 보고 난 다음에 몇 가지 단어들, 문장들 이런 것들을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이 뉴스를 보고 나니까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네, 여러분들 생각이 궁금한데요. 여기 밑에 같이 한번 볼게요. 이 친구는요, 뉴스를 보니 전 세계가 지구 온난화를 막으려고 함께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 깊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온실가스를 줄이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네, 여러분들은요, 이 뉴스를 보고 어떠한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그럼 그 다음 한번 넘어가 볼게요. 249쪽입니다. 249쪽입니다. 파리 기후협약 체결, 기온 상승폭 2도 제한을 다시 보고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살펴봅시다.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면은요, 이 영상 다시 한번 본 다음에요, 여기로 돌아와서 249쪽을 보고 같이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check, 네, 그러면 1번 같이 한번 볼게요. 뉴스를 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세요.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기 그림을 같이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가 볼게요. 여기입니다. 아이와 아버지로 보이는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먼저 아이가 기후협약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아버지로 보이는 사람이 기후협약은 지구온난화를 막으려고 여러 나라가 체결한 협약이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네, 지금 이 대화를 보니까요. 이 아이는 기후협약이 뭔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쵸?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알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 아버지는 네, 이 기후협약이 뭔지 설명을 해주고 있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도 한번 같이 볼게요. 기후협약이 체결되면 우리나라에서도 온실가스 배출 규정이 강화되어 사람들의 생활이 불편해질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참여하지 않는 나라는 비판받을 만해. 이 두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보니까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입장이 약간 달라요. 이 남자의 입장은요. 기후협약이 체결되면 우리가 사실 불편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여자는요. 참여하지 않는 나라는 비판받을 만해.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나타내고 있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 기후협약 체결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기후협약을 모든 나라가 잘 지켜야 하고 참여하지 않으면 비판받을 만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이 남자의 입장은요, 이 기후협약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입장이에요. 우리가 좀 불편해질 수 있겠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이 여자는 하지만 이게 옳다.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지요. 다음으로 다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은 힘들겠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 환경을 보존하는 일은 꼭 필요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 할아버지도요. 그럼요.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네요. 네, 이 두 분 다요. 뉴스를 보고 나서 든 생각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먼저 지금은 힘들겠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 환경을 보존하자 이런 생각을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 그래요. 우리가 실천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렇게 뉴스는요.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기도 하고 또 사람들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은요. 우리가 250쪽으로 넘어가서 이 내용에 대해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250쪽입니다. 뉴스를 본 사람들의 반응과 뉴스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빈칸에 써보세요. 그랬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볼게요. 먼저 가 있잖아요. 바로 이 장면이었거든요. 네, 뉴스를 본 사람들의 반응 뭐였죠? 네, 이 기후협약이 뭔지 궁금해했었죠. 그러니까 뉴스가 사람들에게 새로운 정보를 알려주는 기능을 했다고 봐도 되겠죠? 네. 그러면 뉴스를 본 사람들의 반응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네, 그냥 선생님이 그 사람들이 한 얘기 그대로 한번 적어봤는데요. 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이 뉴스를 본 다음에 기후협약이 무엇인지 궁금해했고요. 그 다음에 또 기후협약이 무엇인지 설명해주는 그런 장면이 있었거든요. 다음으로 뉴스를 본 사람 나도 한번 같이 볼게요. 바로 이 장면이었었는데요. 네, 우리가 이 대화를 살펴보면 한 사람은요, 이 뉴스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고, 한 사람은요,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적어봤거든요. 짜잔. 네, 어떤 일에 대해 긍정적이거나 혹은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게 한다.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네, 그러면은요, 우리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은요, 바로 다 장면입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지금은 힘들겠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 환경을 보존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럼요,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겠어요. 이렇게 대화하는 장면이었죠. 네, 이렇게 이 두 분의 반응을 여기에다가 그대로 적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뉴스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 이 장면에서 알 수 있는 점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이 두 분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처럼요. 이렇게 여러 사람의 생각에 영향을 준다는 것. 그리고 이걸 우리가 바로 여론이라고 하는데요. 여론을 형성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여론은요, 여러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말하는데요. 다수의 의견, 그 다음에 다수의 지지를 받는 어떠한 생각들, 이런 것들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렇게 여론을 형성하는 기능을 뉴스가 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통해 한번 같이 정리를 해볼게요. 뉴스나 광고는요, 사람들에게 새로운 정보를 알려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을 긍정적이거나 혹은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게 하는 기능을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여러 사람의 생각에 영향을 주어 여론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내용을 선생님이 쪽지에다가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한번 같이 볼게요. 네, 보기 좋게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뉴스나 광고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 1. 첫 번째, 새로운 정보를 준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일을 긍정적이거나 혹은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게 한다. 마지막으로, 여러 사람의 생각에 영향을 주어 여론을 형성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한번 정리해보고요. 250쪽이 간단하게 여러분들 이런 데다가요,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 251쪽을 같이 한번 펴볼까요? 공익 광고가 여기 나오는데요. 어떤 광고인지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네, 같이 한번 이 광고 볼까요? 네, 이 광고인데요. 여러분들
여기 어딘 것 같아요? 네, 바닷속 같죠? 바다인데, 얼핏 봤을 때는요, 좀 아름다운 식물이 있는 것 같은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게 산호가 아니라 이 하나하나가, 네, 플라스틱 숟가락이죠. 우리가 일회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들. 그 숟가락들이 여기에 모여서 이렇게 뭔가 얼핏 보면 아름다운 산호처럼 보이고 있는데 사실은 이 숟가락들이 바닷속에 다 쌓이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죠. 그러니까 해양 오염, 바다 오염 이런 것들이 지금 심각하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먼저 이 광고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플라스틱 숟가락으로 산호의 모습을 표현해 바다 오염에 땡땡땡을 알리는 광고.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여기, 여기 어떤 말이 들어가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 광고는요, 바다 오염의 심각성을 알려주는 광고거든요. 그러니까 심각성이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네, 조금 더 굵게. 네, 그러면은요, 이 아래로 좀 가서요. 이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같이 한번 볼게요. 바닷속에 있는 산호처럼 보여. 자세히 보면 플라스틱 숟가락이야. 이 광고는 무엇을 전하려는 것일까? 네, 여러분들, 이 광고 어떤 것들을 전하려는 걸까요? 우리가 아까 생각해 본 것처럼 지금 바다 오염이 심각하니까 쓰레기나 일회용품의 사용 이런 것들을 줄이자.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요렇게요. 음, 이렇게 붙여야 되는데 요렇게 한번 붙여볼게요. 플라스틱 쓰레기 때문에 생긴 바다 오염 문제를 모두가 인식하고 해결하자. 이렇게 한번 선생님이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거를요, 우리가 뭐라고 보면 되냐면은요, 광고의 의도가 이렇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광고 또한 우리가 앞서서 살펴본 뉴스와 마찬가지의 기능을 하는 것 같아요. 그쵸? 여러분들 뉴스의 기능 뭐가 있었죠? 네, 아까 여기서 살펴봤는데요. 새로운 정보를 주는 것, 그리고 어떤 일을 긍정적이거나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게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사람들의 생각에 영향을 끼쳐서 여론을 형성한다는 것, 이런 것들이었는데요. 광고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요 사진을 한번 보면은요. 네, 이런 사진 같은 것들로 사람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알립니다. 사람들이 미처 몰랐던 것들, 이렇게 바다 오염이 심각하다는 것들, 이런 것들을 알리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의 생각을, 여론을 형성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바다 오염 문제, 이런 것들을 인식하고 알아야 되고, 그리고 또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사람들의 생각을, 여론을 형성시킬 수 있는 것들이 뉴스와 광고입니다. 네,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5번이 하나 남았는데요. 같이 한번 볼게요. 251쪽 마지막 5번입니다. 자신이 관심 있는 세계 지역과 그 지역의 문제를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이 수업 시작하기 전에요. 맨 처음 시간에 관심 있는 세계 지역의 뉴스를 한번 이야기해 보자 그랬거든요. 이 활동은요, 여러분들이 한번 과제로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자신이 관심 있는 세계 지역을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그 지역에 문제점이 있다면 그것을 알려야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그 지역, 그 나라의 문제를 알리는 데 먼저 중점을 둬야 되겠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생각해 봐야 될 것들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그 지역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지역의 문제를 친구들에게 알려야겠죠. 아마 친구들이 그 문제를 모를 테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것은요. 네, 이것입니다. 친구들이 그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문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고,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잖아요. check, 첫 번째로 친구들이 그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하는 것.
두 번째로는요, 그 문제에 대해 생각을 해보게 하는 것.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에 중점을 가지고 이 활동을 한번 해보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이 내용을 가지고 친구들한테 직접 이야기를 해도 좋고요. 만약에 상황이 허락하지 않는다면은요, 학급 게시판 이런 데다가 올려보고 같이 의견을 나눠보면 좋겠죠. 네, 그러면은요, 이번 시간은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광고에 나타난 표현의 적절성 살펴보기 이 부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여러분들 오늘 공부하느라 수고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